청소나 하는 주제에 눈도 삐뚤어? 이 더러운 물이 내 명품 구두에 튄 거 안 보여? 눈이 멀었어? 서울 강남 최고급 아파트 스카이캐슬의 화려한 로비에서 날카로운 고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65세 김은숙 할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걸레를 주워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로비 청소를 하던 중 실수로 물을 튀게 한 것이 이 소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 사모님. 제가 미처 보지 못했네요. 은숙 할머니의 소박한 사과의 맞은편의 여자는 더욱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최희영, 이 아파트에서 가장 거만하기로 소문난 입주민이었습니다. 그녀는 명품으로 치장한 채 매니큐어 칠한 손가락으로 은숙 할머니를 가리키며 경멸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장 내 구두감 물어내. 이거 500만 원짜리야. 당신 같은 청소부가 평생 일해도 못 살 물건이라고. 은숙 할머니는 몸을 숙여 최희영의 구두를 닦으려 했지만 그녀는 발을 획 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경비원과 다른 주민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요. 당신 같은 노인네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이런 고급 아파트에서 청소를 한다고 지원한 거야? 나이도 많은데 집에나 있지 않고. 최희영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은숙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순간 아픔이 스쳤지만 이내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단련된 인내심이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지요. 모두가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사모님. 그 순간 최희영은 획 몸을 돌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으스대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내 남편은 성형그룹 본사 마케팅 부장이야. 아파트 관리소장한테 전화 한 통이면 당신은 내일부터 이 아파트에 발도 못 들여놓을 거라고. 은숙 할머니는 그 말을 듣자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의미하는 바를 최희영은 알 리 없었지요. 그저 노인네가 겁에 질려 헛웃음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성형그룹의 부장이세요? 대단하시네요. 은숙 할머니의 차분한 말에 최희영은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품 시계를 과시하듯 팔목을 휘둘렀습니다. 우리 남편 성형그룹 강성현 회장님과 골프도 같이 치는 사이야. 알아? 그 강성현. 강남 한복판, 높이 솟은 성형그룹 본사 건물 최상층 50층 회장실에서 강성현은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60세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과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지요. 회장님, 어머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비서의 말에 강성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놀랍게도 스카이캐슬 아파트의 청소부 김은숙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녀는 청소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고 우아한 걸음걸이로 들어온 은숙. 할머니의 모습은 어떤 재벌가의 어른이라고 해도 믿을만 했지요. 어머니, 오늘도 그 아파트에 가셨어요? 강성현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숙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오늘도 많은 걸 배웠단다. 강성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고급 아파트에서 청소부로 일한다는 사실은 성형그룹 내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재계 인사들 사이에서 강성현의 어머니는 거의 신화적인 존재였지요. 어머니, 제발 그만두세요. 충분히 쉬셔야 할 나이잖아요. 은숙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지혜로웠습니다. 성현아, 내가 왜 그 일을 하는지 알잖니?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을 제대로 볼 줄 알아서야. 권력과 돈 앞에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단다.
은숙 할머니의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는 혼자서 어린 아들을 키우며 사업을 일구었지요. 오늘은 스카이캐슬 최고층 사는 부부 중 한 명을 만났어. 남편이 우리 회사 부장이라나? 박진우라고. 강성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진우는 그의 마케팅팀 부장이었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꽤 거만한 스타일로 알려진 사람이었지요. 박진우요? 마케팅팀 부장 말씀이세요? 은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커피를 튀게 했다는 이유로 그의 아내가 자신에게 한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그녀가 남편의 지위를 어떻게 과시했는지에 대해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 스카이캐슬 아파트 단지 내 조경구역. 김은숙 할머니는 평소처럼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차분하고 우아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는 일을 진정으로 즐기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할머니,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경비원 김기철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제 최희영의 갑질 현장을 목격하고도 나서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괜찮아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정이 있으니까요. 은숙 할머니의 너그러운 대답에 경비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 할머니가 항상 단정하고 교양 있게 행동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다른 청소부들과는 어딘가 달랐지요. 할머니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다른 일도 많을 텐데. 은숙 할머니는 잠시 낙엽을 쓸던 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알아가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약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한편 성형그룹 본사에서는 강성현 회장이 아침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임원들 중에는 박진우 부장도 있었지요.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마케팅 전략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박진우의 발표가 끝나자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성현 회장은 무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회의가 끝난 후 강성현은 박진우를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박 부장, 잠시 내 사무실로 오게. 회장의 사무실로 들어선 박진우는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강성현은 창가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부장은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일했지? 10년 됐습니다, 회장님. 강성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박진우에게 건넸지요. 그것은 강성현과 은숙 할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시네.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야. 저녁 무렵 스카이캐슬 아파트의 한 고급 세대에서는 부산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최희영이 흥분된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지요. 맞아, 진짜야. 강성현 회장님이 직접 우리를 내일 창립 기념 행사에 초대했다고. 당연히 VIP로 모시겠다고 했지. 최희영은 전화기를 들고 방안을 빙글빙글 돌며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야망과 기대로 반짝였습니다. 침실에서는 박진우가 정장을 고르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여보, 이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야. 회장님과 직접 교류한다는 건 승진은 물론이고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박진우는 아내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도 이번 초대가 자신의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했지요.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회장의 마음에 들 수 있을지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왜 우리를 초대하셨을까? 혹시 내 능력을 인정하신 걸까? 최희영은 화장대 앞에 앉아 보석 귀걸이를 귀에 대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는 거라고. 박진우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씩 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가 드디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원 승진, 더 큰 권력과 부, 모든 것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았지요. 내일은 정말 완벽해야 해. 특히 당신이 회장님 앞에서 좋은 인상을 줘야 해. 최희영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내가 얼마나 교양 있고 세련된 여자인지 보여줄게. 회장님, 사모님도 분명 날 좋아하실 거야. 그때 박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비서였습니다. 부장님, 내일 행사 안내드립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내일 행사에는 회장님의 가족분들도 참석하십니다. 특히 회장님 어머님이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나오신다고 합니다. 성영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장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우와 최희영은 행사장 입구에 도착해 초대장을 제시했습니다. 박진우 부장님과 최희영님 환영합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원의 말에 최희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가장 비싼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했습니다. 남편의 팔을 꼭 붙잡고 연회장으로 들어서자 여러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지요. 여보,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 최희영이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행사장 중앙에서는 강성현 회장이 몇몇 중요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박진우 부부에게 향했고 곧 비서가 다가와 그들을 회장에게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박진우 부장과 그의 아내 최희영 씨가 왔습니다. 강성현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 박 부장. 와줘서 고맙네. 그리고 이분이 부인인가? 박진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네, 회장님. 제 아내 최희영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희영은 우아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영광입니다. 평소 남편을 통해 들어온 성영그룹의 훌륭한 기업 문화에 감명받아왔습니다. 강성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어딘가 의미심장해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당신의 품성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최 사모님. 그때 행사장 입구에 약간의 소란이 일었고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누군가를 위한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오셨군요. 강성현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최희영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강성현이 이끌고 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김은숙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소개해드릴 분들이 있습니다. 행사장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박진우 부부와 강성현 회장, 그리고 김은숙 할머니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최희영은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박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아내의 행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박진우의 급한 변명에 강성현은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지요. 박 부장, 당신의 아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했던 말을 아느가? 강성현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최희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청소나 하는 주제에 눈도 삐뚤어? 당신 같은 노인네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이런 고급 아파트에서 청소를 한다고 지원한 거야? 녹음이 끝나자 행사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건 박진우가 말을 더듬었지만 더 이상 변명할 것이 없었습니다. 강성현은 냉정한 표정으로 박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부장, 우리 회사는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는 인간 존중에 있습니다.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우리 기업 문화의 근간이지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숙 할머니는 평온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부장, 오늘부로 당신은 성형그룹에서 해고됨을 통보합니다. 그 단호한 말에 행사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박진우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최희영은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퇴직 절차는 인사팀에서 안내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구비 서류를 챙겨 회사를 떠나주십시오. 행사장에서 쫓겨난 후 박진우와 최희영은 침묵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스카이캐슬 아파트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최희영은 마치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라는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최희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진우는 소파에 무겁게 몸을 던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 내 경력은 끝났어. 성형그룹에서 해고당한 사람을 다른 회사가 쉽게 뽑을 것 같아? 최희영은 그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생활이 모두 남편의 직장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지요. 내가 어떻게 그런 실수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평소 그녀는 주변 사람들, 특히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제 그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정말 성형그룹 회장의 어머니였다니. 박진우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중요해? 그 할머니가 누구든 당신이 한 행동은 잘못된 거야.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희영은 그런 남편의 모습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자신의 모든 행동을 묵인하고 때로는 응원까지 해주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우와 최희영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온 것일까?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가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은숙입니다. 그 목소리에 박진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최희영 역시 그 이름을 듣고 얼어붙었지요. 그들이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지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김은숙 할머니가 단정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노인의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깊고 지혜로웠지요. 들어가도 될까요? 은숙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진우와 최희영은 말없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들은 너무 놀라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성현이 말은 들었습니다. 박 부장님이 해고되셨다고요. 그 말에 박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숙 할머니는 그의 반응을 지켜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현이는 강한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데 엄격했지요. 하지만 때로는 너무 냉정할 때가 있어요. 최희영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은숙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용서해 주세요. 최희영의 떨리는 목소리에 은숙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지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최희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모든 방어벽이 무너지고 진심 어린 후회가 그녀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깔보며 살아왔어요. 그게 제가 특별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보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은숙 할머니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박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운영하는 작은 회사의 정보입니다.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업이에요. 박 부장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박진우는 놀라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진의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저를? 은숙 할머니는 깊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난 세월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어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지요. 한 달 후 박진우와 최희영은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은숙 할머니의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삶이 어떨까요? 이사 첫날 최희영이 시골집 마당에 서서 물었습니다. 박진우는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다행이야. 그들은 이제 지위나 재산이 아닌 인간 본연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실패를 통해 얻은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김은숙 할머니 같은 지혜로운 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무엇이 진정 소중한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